나는 샷더맨이다. 와이프가 출근을 하고 나면 안녕하세요. 비로소 나의 2년 생활이 시작된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시발! 다시 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다시 왔습니다. 김포문화유산 김포장릉에 대한 설명이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소 확인이 되시면 500원이세요. 김포장릉은 조선시대 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 후에 이제 원종으로 추대가 되는데, 인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계시는 김포시에서 제일 유명한 무덤입니다. 무덤에 입장료를 내고 무덤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명목상이 무덤인데 산길에 평일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 좋은 흙길을 걷고, 요즘 집에서 창문 다 닫고 에어컨 켜고 살았을 때는 이 매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인조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 장릉 포함해서 김포의 모든 도심 대부분은 비행기 소리로 귀가 아작이 납니다. 아무튼 인조가 원래 16대 왕이고 15대 왕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강제로 끌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생부가 따로 있어. 후에 원종으로 추대가 되지만 인조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묻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광화문, 창경궁 이쪽에 왕이 있었을 건데 누군가는 거기서 여기까지 상여를 들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뭘 했을 건데. 그리고 왕이 아버지의 상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제가 이곳에서 광화문까지 내비를 켜봤는데 티맵 추천 1시간 걸립니다. 32km 정도. 와, 물론 이제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 끔찍합니다. 관을 들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길을 걸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흙길을 밟고 살아야 되나 봐. 왜 하필이면 김포에 능을 지었을까? 32km나 되고 차로도 1시간. 그럼 사람이 메고 오면 2박 3일은 왔어야 되는데 굳이 왜 김포일까? 사실 김포가 무덤이 되게 많습니다. 우와, 이게 뭔 줄 아세요? 연잎입니다. 연잎 밑에 호수 같은 게 웅덩이가 있었는데, 와, 연잎이 이래 키가 컸어요. 와, 경이롭다. 자연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뭔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마 장릉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여기서 살지 않았을까. 제실, 그렇지, 원종이 인조의 생부입니다. 인원왕후가 생모 인흔왕후 구시 재앙을 준비하는 제실 능참봉이 왕릉을 관리하는 사람의 직위였나봐요. 왕릉을 관리하는 사람도 벼슬이 있었네. 아, 여기가 사무실이었네. 조선시대 사무실이었네요. 여기 이제 행랑이겠죠. 행랑아범들이 사는. 야, 여기는 아궁이. 불 때는 아궁이. 그때 그 집이 아니라 재현해놨어. 실제로 불을 지폈나? 여기가 이제 집무실.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하는 정직관. 여기서 아궁이 떼고 밥하고 이러면 솔솔 온 집안에 뭐 음식 냄새가 살살 났겠죠. 여기는 뭐 술 한잔하기 좋겠네. 막걸리 한잔. 바로 뒤에 뭐 부엌 있으니까 이거 해놔라 저거 해와라. 이게 구조가, 여기는 기역자, 저기도 기역자, 여기는 이제 네모나게 되어 있고. 아, 여기는 방처럼 안 돼 있는 게, 이거 뭐 소나 염소나 즉석에서 돼지 키우다가, 돼지는 소 키우다가 술 한잔 하자라면 또 이제 소 한번 잡고 그랬을라나? 아, 여기가 밥하는 데인가 보네. 무쇠솥이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는 데겠죠, 당연히. 자, 이 문을 벗어나 봅시다. 원종의 무덤을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이곳에 근무하던 상주하던 능참봉도 이미 죽고 없겠지. 이 공간의 주인은 저 무덤인데, 무덤은 원종의 무덤. 그러니까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된 15대 광해군이 숙청이 되면서 인조 반정을 거쳐 인조가 왕이 되죠. 인조의 생부 원종과 인조의 생모 두 분이 묻힌 곳이다. 김포는, 여러분, 김포는 다리를 건너서, 그러니까 이제 물을 지나지 않고는 김포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김포가 섬이에요, 섬. 김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이나 수로를 지나서 다리를 건너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김포가 예로부터 배산 임수 지역이라고 되게 무덤으로는 핫한 곳이었어요. 물론 이제 쌀이 많이 난다고 해서 김포가 되었지만,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인조가 인조 반정을 거쳐가지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도 왕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왜냐면 자기도 인조 반정을 거쳐가지고 왕이 되었으니까 또 누군가는 또 반정을 거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불안했겠지. 그래서 자기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러니까 생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여기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인조 이후에 몇 명이 왕이 되었을까? 개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뭐 현실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동들에는 이유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여기는 제향, 제사를 지낼 때 충문을 들고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인조가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제사를,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 걷는 길인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향과 충문은 이 큰 길로 이제 들고 가고, 그리고 아들인 인조는 왕이 걷는 길이 이 옆길이라는 사이드, 이 층이 약간 져 있는데, 그래서 먼저 갔겠죠. 향이 먼저 가고, 그리고 이제 오로라고 해서 이 길이 왕이 걷는 길이랍니다. 뒤에 따라갔겠죠. 풍경이 이렇습니다. 와, 경치가 죽이네요. 그래서 언젠가 인조가 걸었을 것 같은,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갔겠죠. 인조가 옷 다 입고 그 길을 저 역시 온갖 짐을 다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 느낌이 어땠을까? 보통 고향집에 가면 빨리 뭐 할 거 다 하고 집에 가고 싶잖아요. 인조가 여기 32km, 물론 이제 상여를 메고 오는 사람들도 힘들었겠지만 인조도 걸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말을 타고 오든 가마를 타고 오든 32km를 그 가마 안에서 앉아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걸어갔겠죠. 그 인조마저 이제는 떠난 지 되게 오래되었어.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냈겠죠. 이 저 문을 통해서 보이는 저 능이 아버지의 물, 아버지의 묘. 그러니까 저는 500원 주고 이 왕릉을 보러 들어온 거야. 저기 왕릉 보이시나요? 여기서 제사를 지냈겠죠.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거 보니까 올라가진 않았나 봅니다. 이야, 경치 중에. 그러니까 김포에 산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산 같잖아요. 그러니까 김포는 이제 물은 되게 풍부한데 앞에 한강도 있고 뭐 경인수로도 지나가고 저 무덤 2개, 개당 250원짜리 관람료. 요 뒤쪽에 계단이 있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왕도 여기까지는 왔나봐요. 더 이상은 안 올라가고. 왕릉입니다, 쉽게 하면. 어떻게 보면 추대가 된 거죠. 임금의 엄마 아빠니까 평민일 수는 없잖아요.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16대 왕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원종이 추대가 되는 거죠. 인조의 생부 생모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되겠죠. 만일에 영이 있다면. 되게 경치가 되게 좋은 곳입니다. 뒤에 진짜 산이 있고. 자, 그래서 인조가 생부를 여기다가 묻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무덤을, 그러니까 좋은 데다 배산 임수에 무덤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조가 여기다가 생부 생모를 이제 묻었는데,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향후 9대, 그러니까 25대까지, 인조가 16대였으니까 25대까지 인조의 후손들이, 아들의 아들들이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성공을 한 거죠. 그럼 9대까지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 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선시대 왕은 26대까지입니다. 26대가 누구냐면 고종입니다. 흥선대원군 아들. 거기도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인조가 부모님을 여기다가 묻었고, 사실은 그 행위는 성공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광화문에서 32km가 떨어져 있고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묻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러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이 장릉입니다. 김포는 그런 곳입니다. 죽어서 묻히면 자손들이 잘 되는 곳. 김포로 오세요. 아니 안 나와. 아니 짧게 잘라줘. 아빠는 양념 다 똑같아. 많이 먹어. 고기 남아. 이거 찔러서 뭐하게? 아빠 유튜브 새로 팠잖아. 아!